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7, 80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게 했는데 실제로 신체 나이가 20년 젊게 나왔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라고 말하고 설탕 덩어리를 줬더니 정말로 증세가 호전되는 놀라운 효과도 있었는데요. 이 실험들은 전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내뱉거나 듣는 말을 진실이라고 여긴다고 해요.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똑똑하다라고 말하면 똑똑해지고 병들었다라고 말하면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고은미 김정우 저자의 말의 알고리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한 남자가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에서는 2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어요. 무려 30번이나 입사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도전했지만 사업에서도 무려 8번이나 실패합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이야기입니다. 마윈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부족한 학력, 보잘것없는 집안, 못생긴 외모, 어눌한 말투로 인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미래에 대해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스스로에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못한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 라는 말뿐이라고요. 그가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윈처럼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스스로를 무장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은 무한할 정도로 커서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무대인 의식의 공간은 매우 작아서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무대를 점령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무대 밖으로 밀려나고 말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의 무대가 점령당하면 마음에게 불안해하지 마 라고 명령한다고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특정 생각이 더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이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요.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때는 말을 먼저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말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고 해요. 마음의 무대 위를 점령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새로운 생각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생각을 없애려고 씨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가만히 반복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나는 평화롭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잘 믿어지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건 자기 자신을 기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 진심을 담아 바랄 수 있는 말을 선택한 뒤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듯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이렇게요. 이런 말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우울이나 좌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희망을 품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건강한 말의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와 성공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개구리와 다이아몬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동생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나오고 마음씨가 나쁜 언니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쏟아지는 동생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쏟아지는 언니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할 때마다 칭찬, 감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와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말할 때마다 비난, 험난, 불평, 불만의 말이 쏟아져 함께 있는 것이 곤욕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석과 장미는 아닐지라도 개구리와 뱀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쓰는 말에는 비난, 험담, 욕처럼 정체가 확실한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역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대신 원하지 않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넣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아픈 곳은 딱 질색이야 라고 말하거나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파인애플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위주로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과 관련된 방향으로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어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립의 접속사입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부정어는 아니지만 이런 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기 때문에 긴장을 가져오고 이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너무 게을러.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 이런 표현은 듣는 상대의 마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의 문도 닫아 걸게 만듭니다. 이때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대신에 그리고를 사용하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양쪽의 마음이 모두 포용됩니다. 중간에 접속사만 바꿔서 말해도 저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더불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새로운 해결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도 자각하기 쉽고 상대방의 피드백으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겉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의미 전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라 그 영향은 막강하고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이를 염두에 두시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는 빈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좋은 언어 습관을 만들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도전으로 바꾸세요. 조수미 성악가는 무대에 오르기 전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부들부들 떤다고 해요. 하지만 무대 위에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완벽하게 공연을 끝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녀는 몸을 떠는 행위를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연에 대한 설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줄 기대감으로 떤다는 것이죠. 이렇게 떨림을 설렘으로, 긴장을 흥분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심리학 용어로 인지적 재해석 또는 인지적 재평가라고 하는데요. 어떤 음악이 차에서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차창 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듯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느냐, 도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이것이 회피 동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회피 동기는 어떤 상태가 안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야단 맞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이는 회피 동기에 의한 행동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원하는 목표와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인 접근 동기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나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다면 이것은 접근 동기에 의한 행동이 되겠죠. 자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원하는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회피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회피 동기의 태도를 접근 동기의 태도로 바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해 대신 해볼까가 그런 말인데요. 밥 먹어야 해, 운동 가야 해, 공부해야 해, 돈 벌어야 해, 출근해야 해 등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에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강제성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해볼까는 어떨까요? 해볼까라는 말에는 스스로 시도하고자 하는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어 저항감을 줄여줍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올라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항감이 느껴질 경우 잠시 시간을 내서 이런 말들을 되뇌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해 볼까? 돈을 벌어 볼까? 출근해 볼까? 시도해 볼까? 이런 말투는 불안, 두려움, 저항감을 줄여주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쓸데없이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마시라며 커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비싼 원두라서 한 잔당 10만 원 정도 하고 커피잔도 유명한 해외 브랜드의 100만 원짜리야.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줍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 경우 커피를 마시는 태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비싼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커피잔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다루며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반면 종이컵에 커피를 마실 때는 컵에도 커피에도 관심이 없는 건 물론이고 단숨에 마십니다. 심지어 그 속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죠. 비싼 물건은 그만큼의 대접을 받지만 값싼 물건은 함부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망가뜨리기 쉽지만 멀쩡한 차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마음의 유리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며 마음의 유리창을 스스로 깨뜨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 유리창을 깨뜨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스스로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동 중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의외의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지나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죠. 이는 아주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스스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이며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냥 상대의 칭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요. 근데 전 끈기가 없어요. 라며 자신을 헐뜯기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상대방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자신을 비싼 보물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바깥의 물 때문이 아니라 배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비하하고 낮춤으로써 배에 구멍을 내는 행위를 멈추세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며 배의 구멍을 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겨야 특별해집니다.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여왕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누가 가장 예쁜지 묻습니다. 거울이 네가 제일 예뻐 라고 대답해주면 행복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마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멋진 사람이야? 상대방이 응,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주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 안달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아야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지 못하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거울에 물어봐서 확인하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야 예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 묻기를 그만두세요. 자신이 예쁘다는 확언을 반복하지도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는 부메랑으로 작용해 자존감이 더 낮아집니다. 타인이 세운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이세요. 이때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는 건평행성의 자비기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이 4개의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든다면 이 문장들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되뇌면서 부정적 정서에 휩싸였던 내가 긍정적인 문장을 되뇌면서 불안이 잠잠해지고 화가 점점 줄어들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문장들을 되뇌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정적인 나에게서 긍정적인 나로 마음의 주도권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표정, 눈빛, 제스처,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면 자연스레 친절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주변의 관계, 그리고 환경도 따라 변하게 되겠죠. 이는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은 물론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고은미 김정우 저자의 말의 알고리즘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 두 분 모두 심리학 박사세요.
오랜 시간 말의 힘을 연구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운명을 바꾸고 부, 풍요, 행복을 끌어당기며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의 알고리즘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수많은 사례들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의 회복 탄력성도 높이고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돕는 말의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위안과 힘을 얻으며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 말에 대한 이야기에 뜸해서 여러분이 점점 잊고 부정적인 말들을 스멀스멀 하고 계실까봐 다뤄봤습니다. 말 습관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행복의 말의 알고리즘에 머무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